그리고 이 청문회에 누가 나오느냐도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처음에는 막 그 뭐 손흥민, 황희찬 선수까지 부르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네, 됐었잖아요. 팬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었죠. 뭐 선수들을 뭐 월드컵 실패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세우는 거냐? 예. 그리고 선수들한테 대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냐? 그쵸. 그리고 월드컵 때 말이 많았잖아요. 그 음. 뭐 선수단 내 뭐 불화나 맞아요. 이런 가십성을 물어보려고 하는 음. 거냐라는 식의 좀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커졌죠. 네네. 뭐 다행히도 뭐그 국회의원분들도 그 비판을 좀 수용을 해서 예. 황희찬, 손흥민 선수들은 이제 참고인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청문회가 일주일 밀리면서 네. 좀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도 좀 변화가 좀 있어요. 뭐 증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홍명보왕도 들어가고요. 예. 뭐 월드컵 실패에 따른 뭐 질의를 받을 테고, 네. 그리고 뭐 이 사태의 주범 뭐 정몽규 회장 당연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정몽규 회장과 같이 일을 한 뭐 이임생 기술이사, 그리고 뭐 김정배 뭐 부회장, 뭐 이용수 부회장 등 좀 네. 협회 고위층들이 다 총망라가 됐습니다. 예. 뭐 그렇구나.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정몽규 회장의 불법 선거 운동 의혹이 좀 나온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추가가 됐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축구협회 전무로 일할 때 네. OTT 계약을 좀 장기간 했어요. 한 업체와. 예.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이제 마케팅 대표도 새롭게 부르고 좀 청문회가 좀 틀이 좀 잡힌, 그리고 질의의 방향도 조금 잡히지 않았나 네. 뭐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감독 등 증인 15명, 네. 그리고 참고인으로는 이제 박지성, 이영표 등. 네, 해서 지금 총- 혁신위원 네. 하고 있는 분들을 넣었는데 이분들은 이미 1차 명단 발표 참고인 채택했을 때도 안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증인은 법정으로 출석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참고인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그냥 불출석 사유서만 내면 되고요. 네. 뭐 아마 참고인 중에서도 출석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박지성, 이영표 의원 같은 핵심 참고인들이 실제로 이제 참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단 박지성 위원장은 이 혁신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축구협회 안에서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청문회에 나가서 할 말이 없다라고 이미 밝힌 상태고요. 그래서 이미 안 나오기로 다 그리고 혁신위에서는 뭐 발언의 채널도 박지성 위원장 한 명으로 고정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영표, 뭐 박주호 위원들은 뭐 이제 나올 일이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참고인도 좀 늘었어요. 아, 그래요. 그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산 이제 정몽규 회장을 두둔한 지역 축구협회장 세 분이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네. 뭐 이분들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유가 저희가 유기견 200마리를 좀 돌봐야 되는 이미 이 일이 잡혀 있다. 좀 어이가 없죠. 예. 그렇구나. 직위랑 지금 축구협회 현황을 살폈을 때 좀 안 맞는. 그쵸. 왜 하필 그날 네. 뭐. 예. 그래서 뭐 안 나온다고 한 상태입니다. 사실 뭐 그런 변명도 좀 성의껏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청문회에서는 좀 날카로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 이 뭐 타겟이라고 해야 될까요? 홍명보일지 정몽규일지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일단 팬들은 일단은 홍명보 감독의 입에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월드컵 끝나고 어떠한 의견을 듣지 못했잖아요, 저희가. 예. 바로 사퇴 과정에서도 그냥 90초짜리 사퇴문 그죠. 읽고 나갔고, 예.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곧바로 가족이 있는 미국 LA로 향했기 때문에 아마 그 월드컵 실패 과정 뭐 이런 부분을 아마 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정치인들이 다루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다만 근데 정치인들이 얼마나 뭐 축구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건 사실 좀 의도에 맞지 않죠, 청문회가. 그렇긴 하죠. 예. 이 사태의 원인을 좀 규명하자는 자리인데, 사실 뭐 정치 그런 자리에서 왜 쓰리백을 썼냐 그죠. 하는 게 좀 논란이 그렇잖아요. 됐던, 예. 왜 손흥민 안 썼어? 뭐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묻기도 뭐하기 때문에 네. 뭐 홍명보 감독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공통된 발언 이후에 아마 감독 선임 문제
과정. 예. 근데 사실 이것도 2년 전 현안 질의 때 이미 탈탈 털었던 부분이고 네. 뭐 결과적으로 감독 선임 과정에 불공정이 있었다 하는 결론이 나왔죠. 근데 네. 뭐 홍명보 감독이 자기가 먼저 청탁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예. 축구 협회 쪽에서 좀 삼고 처리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아마 네. 홍명보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그냥 월드컵 실패에 따른 뭐 이런 죄송함, 미안함, 뭐 국민들에게 밝히지 못한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중개권 계약도 있었잖아요. 한 네네. 업체와 좀 오래 했다. 그런 부분에 좀 그런 부분도 아마 이번에 2년 전에 살짝 한번 다뤄졌었어요. 예. 한번 문치위 소속 국회의원이 한번 언급을 했는데 네. 크게 뭐 그때는 감독 선임 과정이 더 심각했어서 좀 묻혔던 터라 네. 이번에는 한번 조금 다뤄지지 않을까 어, 싶긴 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 독점을 했다라는 정황 같은 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 서류상으로 뭐 경쟁 뭐 구도나 이런 것들이 좀 없다고 좀 들렸어요. 아, 경쟁 구도가 없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 특히나 그때 그 팀12에서 홍명보 감독의 매니지먼트를 좀 담당하고 있던 터라 일단 좀 의심이 간다, 뭐 수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도 아마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얘기를 들어보니 홍명보 감독에게 전 감독에게 뭔가 들을 수 있는 얘기는 크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문체위에서 그 증인들을 채택할 때 뭐 신문 유지 안에 감독 선임 과정을 다시 묻겠다라고는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임생 기술이사에게 아, 좀 질문이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 2년 전에 이분도 현안 질의에 나왔었는데 그쵸. 그때는 약간 좀 다 피해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좀 정황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 이분이 좀 독단적으로 행하고 홍명보 감독을 좀 권한 없는 감독 추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도 회피하고 그때 국회에서 좀 눈물을 그렇죠. 보였던 것 같아요. 울먹거렸죠. 그쵸? 그리고 네. 또 말도 안 되는 뭐 잔디 얘기, 뭐 잔디 개선 좀 부탁한다고 정치인들한테 얘기하고 뭐 그래서 좀 많이 좀 비켜나갔네요. 예,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 현안질이 끝나고 이제 문체부가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류를 다 확인한 결과 회의록 같은 것들을 확인한 결과 네. 이임생 이사한테 문제가 있다. 권한이 없는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한번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를 했는지, 그쵸. 또 이거를 왜 제재하지 않았는지. 그죠? 알면서도 묵인을 했는지 네. 저는 그럼 혹시 뭐 이 이임생 이사가 이번에 불출석에도 만약 이번에도 한다면 불출석을 한다면 네, 뭐 일단 처음 22일 예정이었을 때는 뭐 그런 얘기가 예. 나왔었죠. 최근에 해외 취업을 하셔서 캄보디아 클럽에 또 하필 또 이름도 또 나가 월드 FC 그렇게 그래서 팬들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예. 그랬었는데 지금도 아마 해외 체류를 한다면 뭐 아마 또 불출석을 할 텐데 네. 뭐 청문회 문체위에서 아마 그에 상응하는 뭐 어떤 질문이나 뭐 서면으로 바꾼다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논란이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또 정몽규 전 회장도 출석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사태가 벌어진데 어쨌든 정몽규 회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예. 모든 질문은 이제 정몽규 회장에게 향할 거고요. 회장직을 뭐 사퇴를 했다고는 하나 네. 뭐 행정소송권 그리고 경찰 조사권이 계속 있어서 그리고 또 문체부 감사 결과 27건의 좀 부당 업무 지시나 뭐 이런 비위 행위들이 있다고 문체부가 발표를 아, 했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세요. 뭐 사실상 나가세요라고 네네네. 한 건데 어쨌든 정몽규 회장은 소송을 걸었죠. 축구협회 차원으로. 예. 그래서 이제 월드컵 직전에 패소를 했고 음. 그 결과 이제 사임을
발표한 거니까 이 일련의 과정, 일련의 문체부가 지적했던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청문회에서 다 다룰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개괄적으로 한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예. 처음 말했던 그 감독 선임 과정에서 네. 얼마나 참여하고. 직접 개입하고 예. 얼마나 이임생 이사의 권한을 좀 묵인하고 불공정한 일 처리 같은 것들이 아마 논의가 될 거고 네. 두 번째로는 그 이번에 사선 선거 과정에서의 그러니까요. 선거인들 접촉. 그렇죠. 예.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가장 본인의 공적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천안에 세운 코리아 풋볼파크 그 건립 과정에서의 이제 회계 또 보조금 뭐 이런 예산 대출 문제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패소한 문체부 감사 결과 어떤 위법 사항들, 그쵸. 인정 여부라든지 감독 선임에서 얼마나 직접 또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 그리고 불법 선거운동 관여 여부 등등 이런 핵심 질의가 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문체부 감사 결과와 행정소송이 패소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계속 이 지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처음 패소했을 때 다시 항소를 한다고 했었죠. 네. 네. 그 명분이 도대체 뭐예요? 그 명분은 뭐 어쨌든 그 문체부가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 축구협회에서 다 해명을 하긴 했어요. 네. 나름대로의 뭐 법률 자문도 받았고 다 한 거다라고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도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맞다라고 한 거고 네. 또 한 번에 또 항소가 들어갔었을 때 또 졌을 경우에 아마 문제점을 고려해서 네. 정몽규 회장도 이번에는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개혁 방향에 대한 반발들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 지역 축구의 협회장들을 중심으로 정몽규 전 회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얘기죠? 그렇죠. 그 정몽규 회장이 사선을 했고 또 13년 동안 집권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축구협회는 사실상 정몽규 라인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몽규를 지지한다는 게 뭐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네. 뭐 두둔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을 수가 없죠. 네. 예. 그런데 그 내용들이 좀 너무 이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좀 방향이 아니죠. 맞지 않는. 예. 뭐 예를 들면 뭐 서강일 전북 축구협회장, 박지성 이용표를 향해서 축구를 몰한다고. 아, 그니까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정몽규 회장이 13년은 뭐 희생이었다라는 말을 했고, 예. 그리고 뭐 백현식 부산 축구협회장도 정몽규 회장의 일처리나 그런 부분들이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충남 축구협회장 역시 뭐 현재 축구 협회 정관 내로 뭐 변화를 가져가야지 이렇게 외부 세력으로 인한 네. 뭐 혁신, 예. 쇄신, 개혁 방안의 규정을 바꾸는 건 뭐 타당치 않다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자기들이 누리는 예. 이런 기득권을 좀 지키려는 듯한 맞아요. 모습을 보여줬어서 심지어 뭐 승부 조작 그 저 관련해서도- 서강일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승부 조작한 정몽규 회장이 승부 조작 대상자들을 좀 사면을 했었죠 몇 년 전에. 예. 뭐 그래서 뭐 철회를 하긴 했지만 그 부분도 이제 용서를 해줘야 된다. 뭐 실수는 하나님만 하는 거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서 이건 뭐 축구 팬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얘기죠. 네, 아예 완전히 예, 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 팬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특히 얘기죠.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만큼 그럼요. 가장 죄악이 없는데 예. 그런 부분 그런 인식을 가진 분이 어쨌든 지금 지역 축구를 예. 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축구협회가 단순히 정몽규 회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구나. 네. 이 카르텔 전체가 지금 약간 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예. 인식을 이제 국민들도 하게 됐죠. 네, 진짜 약간 이 특권 구조, 뭐 특정 인맥 위주의 운영이 좀 문제고 이런 발언에서도 팬들과의 큰 시각차가 있다라는 거를 너무 크게 느끼는 그런 일들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박지성 공동위원장과 혁신위가 선거 제도를 손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혁신이가 출범을 하고
바로 오늘 오전까지 회의를 했어요. 4차 회의. 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축구협회 개혁안을 이제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 혁신이가 출범한다고 할 때 좀 한국 축구의 여러 문제점을 좀 건드리겠다라는 식으로 했지만 사실 뭐 단기간에 뭐 아무리 박지성 위원장이나 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직접 나선다고 해도 예. 뭐 그게 단기간에 될 리는 없고 맞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좀 환부부터 좀 도려내자라는 의도로 지금 선거제도 회장 선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축구협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관을 네. 조금 철회하고 예. 이제 새롭게 뭐 좀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규정을 바꿔서 뭐 조금 더 새로운 다음 회장 선거 때는 좀 논란이 좀 적게끔 하는 부분을 좀 살피고 있고요. 네. 바로 오늘 오전에 회의 끝나고 박지성 위원장이 선거인단 확대를 발표를 했죠. 예. 예. 뭐 규모를 늘리겠다. 네네. 뭐 짤막하게 뭐 지금 현재까지의 축구협회 정관을 보면 네. 그 약간의 좀 체육관 선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인들이라고 해서 다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 축구협회장들이 대의원 형식으로 표를 가져가고 투표권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지도자, 뭐 선수, 동호인, 뭐 심판 이런 데에서 이제 추첨으로 좀 몇 명 이렇게 투표권을 가져서 지난번에 사선 선거 때 기껏해야 200명 안팎. 근데 이것도 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요. 네, 정몽규 회장이 처음 당선될 때는 몇십 명 단위였어요. 에휴,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그냥 뭐 예, 내 편들 뭐 예, 모아가지고 특정인의 입김이 다 그냥 작용이 되는. 무조건이죠. 네. 그랬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이제 박지성 위원장이 이번에는 10,000명으로 늘리겠다. 선거인단에. 네. 뭐 그리고 회장 선거 기간 역시 지금 축구협회 정관대로라면은 2달 안에 뽑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상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도 어렵고 뭐 검증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그런 시간인데 어쨌든 혁신이는 최대 8개월. 최대한 여러 후보들 만나고 네. 한번 검증도 하고 그리고 선거인단도 10,000명으로 최대한 늘려서 모수가 늘어나면 다양한 의견이 그렇죠. 반영되고 네. 이 사회와도 좀 생각이 좀 비슷한 결과가 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혁신이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권고하는 거죠. 그럼 네. 권고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 사실 선거인단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당연히 표권을 쥐고 있는 기존 시도협회나 대의원들은 무조건 반발이 있을 것 좀 같아요. 당연히 반발이 있을 테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지역 축구협회장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뭐 기존 축구협회 정관대로 하는 게 낫다라고 했던 이유일 테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축구협회 내부에서 이 혁신이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느냐가 그렇죠. 문제예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혁신이가 갑자기 만들어진 맞아요. 조직이고 예. 뭐 축구협회 안에 있는 조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강제성을 가진 집단도 아니어서 맞아요. 사실상 그냥 한국 축구가 좀 달라지려면 이런 방향으로 가주세요 정도의 그러니까요. 조언을 하는 곳이거든요. 물론 이 안에 이제 대한체육회장이 들어가면서 대한체육회 전체적인 규정도 개정을 하면서 좀 축구협회를 좀 압박하고 있고 하긴 하나 축구협회가 이걸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사실상 그 뭐 선거인단 10,000명 또 저희는 생각해봤는데 3,000명 정도까지밖에 못 늘릴 것 같아요. 이러면 뭐 혁신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진 않은데. 지금까지 예, 상황에선 그렇죠. 완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위에 대해서 축구 팬들의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데 이 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정말 이 축구계를 좀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체계적으로 규정을 손보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축구협회도 분명히 압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축구협회 차원에서도 사실 뭐 새로운 생각, 만약 기존의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생각 같은 것들 할 지금 여유도 없어요. 뭐 사실상 지금 네. 직무대행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직무대행은 이제 정관 내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하지 마라. 최소한의 일만 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느린 속도 내에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뭐 축구협회도 조금 혁신위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뭐 멀리 봤을 때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혁신위 역시 축구협회 좀 불공정한 부분을 좀 타파하겠다라고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공정하고 예.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아마 제안을 한다면 뭐 팬들의 지지 속에 축구협회도 조금은 좀 달라지는 변화를 가져가지 않을까. 어쨌든 뭐 강제 권한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피파 규정 문제도 있고 협회 수용 여부가 관건이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회의록 공개 같은 스스로 좀 투명성 있게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혁신이 권고하는 협회가 만약에 거부를 했을 때 뭔가 이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취할 수 있는 뭔가 제재 수단 같은 거 없겠죠? 아직은? 제재는 할 수가 없죠. 주무부처라고 해도 뭐 징계를 직접적으로 내리는 뭐 이런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체부가 축구협회 자체 징계하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딱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축구협회가 이 혁신위의 방안, 팬들의 이 바람이 모아진 부분까지 만약에 진짜로 거부를 한다면 네. 그때는 조금 극단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피파는 이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럴 예.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요. 센 징계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축구팬 한 뭐 일부에서는 뭐 다음 월드컵을 못 나가더라도 이 기회에 완전히 맞아. 축구협회를 한번 쇄신하는 게 차라리 맞다라는 입장도 좀 심심찮게 들리고 있어서 그만큼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팬들이 거죠. 봤을 때는 지금 한국 축구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달라질 혁신안을 받아들이는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한국 축구의 지금 증상을 팬들과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그게 그러게요.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 축구협회 국회 청문회를 한번 저희가 전망을 해봤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지 또 앞으로도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는 저희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전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 축구의 올바른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